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하고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쯤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발 물어보시라고 부탁하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를 주고 있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집주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우리 집의 임차인이 4년 살았으니까, 아니면 6년 살았으니까, 8년 살았으니까, 아니면 1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번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이사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막상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요구해요. 이것 때문에 이사를 내보내지 못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임차인이 처음 집주인과 계약해가지고 들어와서 2년 끝나고 나서 더 산다고 할 때 우리 집주인분들이 그냥 임차인이 더 살면 당연히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 청구를 썼을 거야. 그 권리 행사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의 퇴거 여부가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거냐 나가지 못하는 거냐 이게 언제 또 중요해지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분들이 8년 딱 채우고 나서 8년 동안 내가 임대사업 하는 동안에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이내밖에 못 올리니까 그동안 못 올린 거, 자 8년 돼서 자동 말소나 또는 8년 끝난 다음에 말소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시세만큼 받아야지 라고 할 때 임차인이 갱신 청구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거예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되니 반드시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지 못하면 난감한 거죠.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 그 집을 팔 수 있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그 집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거죠. 매수자가 거주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으니 우리 집주인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집주인과 처음 신규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즉 그 기간은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 기간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사 나가지 않고 더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집주인분들은 반드시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은 묻지 않으십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그 그림처럼 일반적인 집주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이 더 산다고 말을 하면 이게 곧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 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더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거냐,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하는 거냐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네. 갱신 요구하는 거냐 재계약 요구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생략하고 이거 행사하는 거냐, 본인 권리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냐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임차인이 네 라고 하면 이때 사용한 거죠.
그걸 물어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임대료 협의죠. 이 협의는 갱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했다고 하면 5% 이내 올리는 거고, 이게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라고 하면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임대사업자는 이 경우에도 5% 이내겠죠.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전 계약 대비 다음 계약을 임대로 5% 이내에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협의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협의 끝나면 이 내용을 다시 계약서 쓰실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든 월세 계약서든. 그러면 그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썼다면 이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야 라는 걸 기재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할 때 과연 임차인이 본인 권리인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하는 거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와 재계약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거 사용한 거냐 해서 네 라고 대답하면 그냥 임대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2 4년 사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본인 권리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갱신 요구가 아니라 재계약을 요구했다라는 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갱신 계약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 기간은 2년 또는 협의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사용하지 않은 거죠. 재계약이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라서 임대료도 협의를 통해서 5% 초과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5% 이내에서 올려야 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도 5%를 초과해서 협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차인이 단순하게 더 살겠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쓰는 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사용한 거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걸 쓴 줄 아세요. 그냥 하신 말씀 다 그겁니다. 우리 임차인 진짜 오랫동안 살았어요. 4년, 6년, 8년, 10년 그 이상 오랫동안 살았는데 당연히 나가야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차인도 이걸 쓰지 않았다면 한 번 더가 아니죠. 안 썼으니까 그 1회 이 기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전세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쓰지 않았다면 이 권리 한번 써가지고 추가로 2년 더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더 산다고 할 때는 꼭 이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묻지 않았다가 쓰지 않은 게 되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임대료 협의입니다. 자, 협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갱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했다면 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입니다. 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이다 라고 하면 임차인과 협의로 5%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이사 나가. 근데 그때 이제 임차인이 이걸 요구했다가 협의가 안 됐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 그때 이걸 쓸 수는 있겠죠. 그러면 5% 이내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이때는 무조건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예요. 집주인이. 물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이 실고주한다거나 합당한 보상금을 준다거나 할 때는 거절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이게 갱신이 어떤 형태인지 갱신 유형 결정됐고 임대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것,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 잘 적으셔야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이걸 행사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야 될 게 임차인 누구누구의, 임차인 홍길동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본 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임. 이걸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임차인은 2년 전에 이걸 청구했구나, 요구했구나, 이게 명시가 되겠잖아요. 누가 봐도 알죠. 그거는 확실하게 쓴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나중에 임차인이 실제로는 이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나 2년 전에 이거 행사 안 했어요. 지금 행사할 겁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이 이걸 요구했다는 어떤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살게 해줘야 돼요. 반박을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 확실하게 임차인이 이걸 행사했다는 그 자료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그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재계약일 때, 자 이때 임대차 계약서 쓰겠지만 특약사항에다가 본 계약이 임차인 누구누구의 재계약에 의한 재계약 요구에 의한 계약서임, 이거 적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무방을 해요. 꼭 적을 필요 없는데 이것만 잘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적어 놓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갱신 청구권, 이것만 잘 적어 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서임, 이걸 적을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아주 온전하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걸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어요. 너 이거 써! 할 수 없습니다. 왜? 임차인 선택이니까. 쓸지 안 쓸지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임차인이 실제로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또는 혹시 이렇게 주인이 이거 쓸 거야? 쓰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걸 안 쓴 거예요. 안 썼는데 집주인 임의대로 특약사항에다가 본 계약은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서임, 이걸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 임의대로 이걸 적었다. 어떻게 될까? 임차인은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게 물론 그렇게 적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임차인의 부주의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분쟁의 사유가 돼요. 분쟁의 사유가 되면 이게 임차인이 되려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효력 없다. 네. 그럼 만약에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었다. 묵시적 갱신인데 이걸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되지 않으니 난 임대 기간 중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해지권 주장할 수도 있죠. 이걸 임차인이 되려 악용할 수 있으니 임차인 몰래 적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임차인은 실제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걸 청구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적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갱신 청구나 퇴거나 재계약이나 계약 조건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죠. 2년 더 살 수 있지만 요 2년 살 수 있는 기간에 언제든지 2년째가 되는 그 안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저 이사 나갈 겁니다 라고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계약 해지권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서 이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본인 돈으로 주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돌려주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전세든 월세든 묵시적 갱신 돼버리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은 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요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임차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일부러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주인이 놓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아가지고 넘어가길 바라니까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임차인이 어떤 말도 없으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기간 끝나가는데 더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 그때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산다는 게 이건지 물어보시고 임대료 협의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잘 적어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 구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팔려고 할 때 임차인 살고 있는 집 중에서 이 임차인이 이사 나가지 않아가지고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분들이 당연히 이사 나갈 줄 아시는 거죠. 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 생각으로. 근데 막상 팔려고 했더니 웬걸 임차인은 갱신 청구하고 더 살 건데요.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에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